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초청을 받아서 북한을 방문을 했고 북한 김정은을 예방을 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년 만에 만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루 두 나라는 동맹관계 수준에 부합되게 모든 전략적 문제들에 대하여 교내를 함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로 국가 간 조약의 정신에 맞게 철저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과 관련하여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 성원할 용의를 다시금 확언하셨습니다. 자, 먼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만 라브로프 장관 김정은에게 푸틴 대통령이 모든 합의를 이행할 의지를 확인을 했다.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글쎄요 대내외적으로 과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면 될까요? 자, 일단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은요. 네. 자,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을 어찌 보면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그 위치에 세워주고 예. 면을 세워주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예. 그만큼 북한에게 바라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7월 정도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시기가 러시아로서도 예. 다시 한번 하계 공세를 통해서 한번 반격을 가해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게 굉장히 많은 뭐 병력 지원부터 시작해서 뭐 탄약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북한에게 굉장히 좀 바라는 것이 있다. 뭐 사실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6월 17일 정도에 이제 쇼이구가 방문을 해서 그렇죠. 쇼이구 이제 국가안보 회의 그 서기가 방문을 해서 예. 6천 명 정도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6천 명이 1,000명 정도가 공병 한 5천 명 정도가 건설 관련 인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네. 과연 이 정도만으로 러시아가 만족을 할까? 추가적인 그런 어떤 병력 파병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논의가 됐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북한은 더 많은 것을 대가로 받아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밀착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그 푸틴과 만날 것도 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 특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계속 장담을 해왔는데 예. 뭐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엔 끝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지금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북한이 또 다시 러시아를 지원해서 어떤 그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진다면 이제는 뭐 전쟁 종결이 올해 내에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지원을 꺼려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젤렌스키를 코앞에서 면박을 주기까지 했던 트럼프가 다시 이제 무기 제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원산 공항을 통해서 북한에 방문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원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리조트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Уверен, что российские туристы будут стремиться сюда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и мы этому будем всячески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здавать для этого условия, включая авиасообщение. 이게 이제 북한은 이 해외 관광객 1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 지역의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면 됩니까? 저렇게 관광객이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일단은 공항을 굉장히 2010년도 초반부터 김정은 집권하자마자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예. 아마 뭐 2019년 정도에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춰졌다고는 얘기합니다만은 네네. 뭐 사실은 뭐 이쪽에 보고 있으면은 뭐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호텔들,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내국인용으로 보여지고 있는 여관들 같은 것들이 준비가 돼 있긴 합니다만은요. 과연 이곳이 뭐 이렇게 북한이 기대하는 것만큼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한 지난주에 노동신문을 보고 있으면은요. 예. 이쪽 지역을 굉장히 홍보하기 위해서 거의 한 3, 4일 동안 대대적으로 기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굳이 이 라브로프를 원산으로 부른 것은 사실 내부 선전을 위한 그런 측면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러시아가 쓰는 탄핵의 40%가 북한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관계 전쟁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더욱 깊숙이 관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깊숙이 관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네.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주의하는 측면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번 전투를 계속했던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엄연하게 러시아 영토였고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북러 간의 신조약에 의해서 여기는 북한이 가도 전혀 부담이 없는 장소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이외 지역, 예를 들어서 그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헤르손, 자포리자 이렇게 지금 소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쪽 지역에 북한군을 과연 투입할 수 있을 것이냐. 아마도 러시아는 굉장히 그 부분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고요. 네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가 조금 더 북한에게 기대는 모양새를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